네, 뉴스사이다. 윤태곤 실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프레시안의 박세열 편집국장이 대신 수고해 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로 취임 100일이네요.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이 100일의 키워드를 좀 꼽아봤는데요. 대여투쟁이다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도 그랬지만은 그때보다도 좀 더 투쟁 강도가 더 세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취임 100일 맞아서 인터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0일 인터뷰를 보면요,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예. 성과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 특위, 그리고 탈원전 저지 특위 등 5대 중점 특위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아쉬운 점은 김태우 특검, 신재민 폭로 관련 청문회,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점이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꼽았습니다. 예. 결국 이 정부 정책을 저지하고 여권의 스캔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그간 100일간의 본인이 직접 내린 자체 평가인데요. 예. 특히 최근 이 부쩍 보수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원내에서도 대여투쟁을 주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뭐 무슨 웰빙 단식 논란 이런 실수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역풍을 맞기도 했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전략 부재다, 정무적 감각이 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었다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이 뜨거운 감자죠. 이 선거법 개편안과 관련한 얘기인데, 그렇죠. 예,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여야 5당 대표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 구체적인 방안을 도입을 위해 적극 검토한다 이런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을 했어요. 서명했죠. 예, 그런데 이를 뒤집었다 이런 비판입니다. 예. 이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관련해서 직접 서명한 이 합의 사항과 180도 배치되는 비례대표 폐지 법안을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정이 미스테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대여투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야 5당의 합의안도 벌였다는 비판까지 감내를 하겠다. 이런 속셈이죠. 이렇게 제1야당이 강경 대여투쟁으로 나가면서 국회 네네. 운영은 100일 동안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또 국회가 열리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 여당과 사사건건 붙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도 민주당도 강경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여당도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이제 더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서다가 터진 사건이 바로 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그렇죠. 이 사건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이것은 황교안 대표와 우리 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다는 네네. 그 근거는 어떤 거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이 차관 시절에 이 차관에 임명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을 인사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현재 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기도 했죠. 예. 해당 사건이 무마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 만큼 이 조사 대상이 둘 다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요. 상황이 이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수사해야 될 사안이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은 용납할 수 없다.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보복적이고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강하게 이 발언을 하는 이유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들이요? 첫째로 일단 실제로 현재 사정정국이 본격화됐다 이런 평가를 야당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야당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땅히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현재 국민적인 의혹이 거의 10년간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적으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 딸의
국외 이주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역공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의혹들을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이죠. 예. 둘째로는 재보선에 4월에 재보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원래 총선 같은 선거는 바람이 부는 선거인데 이 재보선은 지지층 결집이 관건이라고 이 정치 선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황 대표도 여기에 사실상 다 걸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야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뭐 앞으로 국회 전망도 어둡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처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100일 전에 당선이 돼서 들어섰을 때는 당내 개파도 좀 살피고 서울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 지역구에다가 개혁적인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협상도 좀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 선거 황교안 대표가 당선된 선거를 거치면서 당이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었고요. 그러면서 당이 기울면서 자연스럽게 원내 분위기도 오른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당은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 입법 성과로 내놓을 게 없다. 빈손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이 한국당이 여러 가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아마 자유한국당은 적극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강경론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강경론 때 강대강 이렇게 맞붙은 후에 그 다음 판단은 아마 유권자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네, 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또 복병도 하나 있고 네네. 너무 일찍 정치권과 국회가 내년 총선 모드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네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의 박세열 편집국장이었어요.